햄릿, 오셀로, 리어왕, 그리고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죠. 얼마 전 연극 맥베스를 보고 왔습니다. 맥베스 역의 황정민 씨를 비롯해서 레이디 맥베스 역의 김소진 씨, 정의로운 맥베스의 친구 벤코 역의 송일국 씨,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자비로운 왕 덩컨 역에는 송영창 씨, 이렇게 대단한 배우들이 원 캐스팅으로 출연한 연극이었는데요. 제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품격 있고 매력적인 문장들과 그 스토리 안에 흐르는 정서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고전이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인간의 추악함과 선함, 그리고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이런 세상의 세계관을 구축해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맥베스는 인간의 욕망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 또 그 욕망에 의해서 어디까지 파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베스는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벤코우와 전장을 누비면서 스코틀랜드 왕 덩컨을 위해서 싸웠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장에서는 맥베스의 이름만 들어도 적군들이 무서워서 도망친다는 소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덩컨 왕도 친척인 맥베스의 공을 치하했고 그의 영토 외에도 이번 전쟁에서 싸워 이긴 코더의 영주로까지 임명하게 됩니다. 맥베스는 놀랐습니다. 사실 얼마 전 마녀들에게 자신이 코더 영주가 될 거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녀들의 다음 예언이 그의 욕망에 불씨를 놓게 됩니다. 그 예언은 맥베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무너뜨려서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 설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맥베스가 속으로 숨기고 있던 욕망이 무엇인지 알고 툭 건드린 거예요. 사실 옆에 있었던 맥베스의 친구 벤코우도 마녀들로부터 예언을 들었는데요.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음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이었어요. 하지만 벤코우는 그 말을 전혀 새겨듣지 않고 흔들림 없이 왕에 대한 충성을 보여줍니다. 맥베스도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계속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마녀들의 예언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맥베스의 가슴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거대한 욕망으로 자라게 되죠. 하지만 덩컨 왕은 맥베스를 신뢰했고 아껴서 코더 영주가 된 후에 그의 성까지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맥베스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가 남편을 계속 부추기죠. 하지만 맥베스는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덩컨 왕을 살해하는데 망설이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요. 레이디 맥베스가 양심 같은 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왕을 죽여버리라고 밤새 속삭입니다. 망설이던 맥베스는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아내의 부추김과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덩컨 왕을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해가 될 것 같은 왕의 측근들까지 모두 죽이고 스코틀랜드의 왕이 됩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맥베스는 그때부터 양심의 가책과 이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됐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맥베스, 잠을 빼앗기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환각까지 보게 되면서 피폐해져 갑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잖아요. 한마디로 맥베스 부부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악마에게 양심까지 팔아버리고 싶어 했던, 어쩌면 맥베스보다 더 잔인한 모습을 보였던 레이디 맥베스도 공포에 사로잡혀 결국 자살하게 되고 맥베스 역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이 연극을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맥베스의 욕망에 불을 지폈던 마녀들보다 그 욕망을 부추기고 실행시켰던 그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였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욕망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분별하고 원칙과 정의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맥베스가 망설일 때 과감하게 양심을 버리고 욕망을 택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의 옆에 계속 그 친구 벤코어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분별과 기준도 필요하지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녀들의 예언처럼 맥베스가 왕이 될 거였다면 덩컨 왕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피를 묻혀 왕좌를 얻었던 맥베스는 불안과 고통 속에 살다가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언했던 마녀들, 마귀들은 자신들의 설계대로 맥베스가 죽어가는 모습에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 역시 내면의 욕망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죄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맥베스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인 거죠. 우리는 거창하게 왕이 되기를 욕망하진 않지만 시대의 사조 속에서 내가 욕망하지 말아야 할 많은 것을 허용하고 합리화합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없어도 그걸 부추기는 문화가 돼버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민 목사님의 와이 지저스에 죄에도 냄새가 있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냄새 나는 것을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맥베스가 왕좌에 오른 뒤 고통 속에서도 욕망을 놓지 못하고 헛된 것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결국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란 이렇게 무섭게 번식합니다. 사탄은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최선도 살짝 비틀어 최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켜라가 남보다 더 잘 지켜라로 이것이 다시 남보다 철저히 지켜라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나로 확장시키며 그 마음에 판단을 심습니다. 내가 남보다 옳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마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존적 괴로움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교만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영혼의 파멸에 대해서 연극 맥베스 이야기와 함께 풀어봤는데요. 황정민 씨는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폭주하는 맥베스 역할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압도적인 연기를 해냈고 김소진 씨 역시 아름답지만 차갑고 잔인한 레이디 맥베스 역할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해석해냈습니다. 정의로운 친구 벤코 역할의 송일국 씨 역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극이 조화로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주 짧은 공연이었지만 아마도 내년 혹은 내후년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